이번 주 트렌톡 주제는 수소 연료 전지입니다. 요즘에 탄소 중립이라는 하도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수소로 전기를 만들어서 차량이라든지 발전소를 구동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수소는 전기를 만들어낼 때 미세먼지와 같은 이산화탄소와 같은 그런 환경을 저해하는 것들을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수소 연료 전지는 기본적으로 수소를 연료로 해서 전기 에너지를 생성하는 발전 장치다라고 정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징과 속성은 이게 1차 전지나 2차 전지와 다르게 그 화학 전지보다는 공해 물질을 내뿜지 않기 때문에 친환경성 그리고 그 에너지의 이동성이 또 좋고요. 그리고 그 에너지의 저장체에 대해서 좀 더 그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고 그리고 전기로 변환하는 데 있어서도 그 에너지 소비의 그런 그 시간의 시프트 요 특징과 속성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수소는 에너지원이라기보다는 에너지를 저장하는 거를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친환경 뭐 수력 발전 또 아니면 태양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에너지를 어떻게 저장하고 또 어떻게 그걸 이동하고 그러는 거라 에너지의 효율은 사실 저희가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도 있지만 그걸 이동하고 쓰는 과정에서 굉장히 효율적인 것 같은데 수소 그 이 연료 전지를 쓰는 이건 만드는 과정과 어떤 장치가 아직은 지금 비용이 비싼 것 같아요. 어떻게 이 수소 연료 전지가 또 산업 전반에 또 사회 전반에 여러 가지 영향 미치는 게 다른 부분도 같이 좀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수소 연료 전지는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좀 큰 가치가 좀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수소를 활용한 어떤 경제, 수소 경제라는 큰 시장, 새로운 성장 동력 이런 측면에서 파급 효과로서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방향성은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여 이동하는 관점에서의 활용 분야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보출형 모빌리티 쪽에서 지금 현재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지게차나 또는 친환경 기차, 트램이나 선박의 새로운 동력원 또는 하늘에 들어온 이러한 부분에서 전력으로서 활용되는 보출형 모빌리티 쪽에서 많이 지금까지는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친환경적인 수소 생산도 함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를 저장하는 관점의 에너지 저장체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수소 생산하고 또 저장하고 또 이러한 부분들이 응용하고 또 안전 대책 등 많은 기술이 필요한 분야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전기 배터리의 환경 오염에 따른 수소 연료 전지의 시장 형성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수소를 활용한 비즈니스는 아주 다양화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수소 충전소 구축을 넘어 이제는 기존의 교통체계와 수소 인프라를 활용해 시너지를 높이고 있는데요. 관광과 연계한 수소 활용 도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교통체계와 수소 인프라를 활용한 시너지 향상 및 생태계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도시 중심으로 또는 기업 도시, 산업 도시 중심으로 이러한 생태계 조성이 되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현재는 안전성이나 시험 인증 가능한 곳이 전무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안전성을 위해서 국가적으로도 지원이나 또는 이러한 수소 연료 전지 벤처 육성 등 이러한 부분이 필요한 부분으로서 방향성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수소라는 단어가 수소 폭탄이 먼저 생각나서 불안해하시는 게 있지만 수소 자체에 대한 어떤 이해, 수소 연료 전지에 대한 어떤 국민들 공감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소를 생산할 때도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도 일단 필요하고 그리고 해결할 방법이 필요하고 또 가장 걱정하는 안전 그리고 안전에 수송하는 방법 그리고 수소의 경제성을 위한 가치를 따지는데 수소 연료 전지는 저희가 말하는 그 탄소 중립처럼 지구 공동체의 사람들이 그 경제적 효율성을 쫓아서 플라스틱을 많이 쓰는 게 아니라 정말로 지구에서 같이 공동체가 같이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투자를 가야 할 길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면 이슈를 바라볼 때, 옛날에 어떤 사업성? 이런 것만 따진다면, 도입을 안 할 것 같지만, 그러나 자연의 환경을 지키고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 환경, 그 공동체가 된다면,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 의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더욱이나 국가가 규제나 어떤 지원이나 국가를 떠나서 전 세계가 같이 공동으로 손잡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수소연료 전지 관련해서 궁금 사항들을 좀 보겠습니다. 우선 수소 앞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소 폭탄이라는 인식,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좀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물론 수소 폭탄처럼 했던 그런 위력이 아니지만 수소 탱크라는 것들이 있어서 탱크가 터지면 어쨌든 이제 배터리 폭발하듯이 그런 정도의 위력은 충분히 이제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로 얼마 전에 강릉에 수소 발전소에서 수소 탱크가 폭발해서 8명이 사망을 한 걸로 나왔더라고요. 그것만큼 이제 그 위험에 대한 이제 각성이 더 이제 높아졌고, 강릉에서 수소 발전소 건립에 대한 반대, 또 인천에서도 수소 발전소 건립에 대한 반대, 또 강동 쪽에도 고덕그라시움 부근에 수소 발전소가 또 생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주민들이 반대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그 위험성에 대한 그 보장과 발전소 건립에 대한 주민들과의 이 갈등, 그런 문제가 어떻게 이제 해결을 해 나가야 될지 그게 또 가지고 있는 숙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수소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의 그 효율성을 얼만큼 높일 수 있을 거냐, 그리고 그런 효율성 높이기 위한 기술 발전을 어디까지 가져가고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 나갈 거냐에 대한 그런 방향성도 상당히 중요한 관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좀 생뚱맞은 궁금증일지는 모르지만 수소차에서 이제 나오는 물, 그게 정말 바로 먹어도 되느냐라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제 정말 그렇게 나오는 물을 먹을 수 있는 물로 환원할 수 있다 그러면 또 다른 물을 만드는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궁금증도 생기긴 합니다. 커피 머신 어때요? 물은 있으니까 커피 온도만 넣으면 커피 한 잔 나오는 거죠. 기상천외한 그런 상품들도, 기술이나 이런 상품들이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미네랄 부족하고 바로 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니라 그러면 그걸 먹을 수 있는 물로 전환시키는 필터 같은 걸 만들고, 그걸 자동차 안쪽으로 바깥으로 흐르지 않고 안으로 이렇게 해서 정수기처럼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하면 뭐 상당히 또 다른 그 자원이 되지 않을까. 전기차는 전기를 히터를 트니까 상당히 건조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기차에서는 가습기를 트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이 수소에서 그렇죠. 물이 나오면 그 가습 물기를 차 안에다가 이렇게 뿌려주면 가스는 또 효과가 나는 그것도 됐습니다. 가습기 괜찮네요. 수소 차량에 나오는 물을 재생해서 가습기를 돌리는